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0주차. 이제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치 경로가 있는데요. 마지막 사용자의 가치, 경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혁신의 목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주차가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 중인데 이걸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방법까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0주차는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왔는데요. 깊이 있게 들어왔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10주차에 처음부터를 한번 중요한 대목만 다시 짚어보고 가치 경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10주차 10-1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품질 평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품질이 알고리즘의 적절성이나 데이터 품질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데이터 품질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질 평가하는 데는 키 매트릭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평가 지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평가는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는 끝나고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지표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수시로 해야 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품질에 대한 내용은 주로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로 데이터 양을 많이 갖고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중요하게 됐던 내용 몇 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의 종류 중에서 개념 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POC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평가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사전 검증하는 방법인데 주로 AI 개발 업체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자기들의 AI 솔루션을 시연해 보는 데 쓰는 것을 보통 POC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AI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객한테 홍보나 알릴 때 이렇게 시연해 보는 것을 보통 Proof of Concept라고 해서 POC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BMT라고 합니다만 POC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발주업체한테 한번 홍보하는, 고객한테 홍보하는, 시연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BMT는 벤치마킹 테스트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발주업체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성이라든가 처리 속도라든가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요걸 벤치마킹 테스트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파일럿 테스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로 진행해 보는 시험 테스트를 보통 파일럿 테스트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구현된 기술이 업무 상황에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품질 항목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많이 하려 해서 여러분한테 이 앞전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평가 항목 직포가 정확성과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게 완결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의성은 있는 것인가. 또 규모인데 규모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사용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솔루션 기능이 향상되는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혁신은 학습해 가기 때문에 계속 기능이 향상돼야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환성은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의 알고리즘 데이터가 다양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편향성이 있진 않는가. 그리고 이 결과 도출 과정이 적당히 만들어지지 않고 분명히 근거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완성된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손실이나 손해볼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한 건데 없어야 안전성이 있다 하겠죠.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 중에서 사례를 엔트로피 가지고 세부적인 계산 방법까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엔트로피는 명품을 실시간으로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인데요. 이게 가품인가 진품인가를 확인하는 내용을 수치를 대입까지 해가면서 오차 행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몇 프로고 오차율은 몇 프로고 민감성은 몇 프로고 특이성이 몇 프로인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념 증명, 벤치마킹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 등의 평가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차는 이제 그 평가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가치 경로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 가치까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많이 했죠. 품질 평가까지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가치 경로를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의 성과는 탁월한 기술에서 창출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혁신 실패는
기술의 탁월성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술이 탁월하면 좋겠지만 탁월한 것으로 맹신을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탁월하더라도 사용자가 경험해보고 만족을 느끼는 혁신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필요 없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지향점이 뭘까 하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용해보고 경험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이 내용인데요. 사용자 경험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경험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분명한 가치를 창출해야만 가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월리엄 밀러 교수는 하이테크 기업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뭐였냐면 기술에 대한 사랑이나 맹신이 문제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놨지만 사용자의 경험 가치를 소홀히 했을 때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었지만 사용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발한 기술로 기발한 기능에 넣어서 했는데 이게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주 그 선순환 쪽으로 좋은 순환으로 연결돼서 가치 경로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술적 가치로만 끝나도 안 되고 기능적 가치로만 끝나도 안 되고 기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AI 혁신의 가치 경로를 이렇게 하나의 표로 그려놨습니다. 아주 기발한 기술적 가치에다가 기능적 가치를 집어넣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에 좋은 기능을 넣었어요. 이 내용이 다시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험적 가치에서 다시 기술적 가치가 더해지고 또 여기에서 기능적 가치로 연결해서 다시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는 AI 혁신의 가치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가치는 무엇인가? 자,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모델은 사용자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제품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때 얼마나 적절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마련해서 문제 해결, 사용자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월등한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이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혁신 모델의 기술적 가치는 높아지겠죠. 기술적 가치는 높아지겠다. 지금 여기까지가 기술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가치로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온 그대로 월등한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을 택했어요.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학습 데이터로 바꿔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혁신 모델의 기술적 가치가 높아졌어요. 여기까지가 기술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적 가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기능적 가치로 넘어가는데 이 기능에서 인식 기능이 있죠. 정확한 어떤 인식, 그리고 예측 기능, 최적화 기능, 소통 기능, 어떤 창작 기능, 이런 기능 등 인공지능은 기존의 제품과 다른 우월한 기능을 만들어내죠. 인공지능 혁신이어서. 그런데 기술적 가치는 연구실 혹은 실험실에서 나타나겠죠. 아직 소비자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죠. 그런데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을 접할 때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챗봇에 구현되는 자연어 처리 기술. 챗봇이 상담을 해주죠. 그래서 자연어를 처리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처럼 소통하는 기능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상에 소개되는 AI 혁신 제품 대다수가 기능적 가치를 조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현했습니다. 챗봇이 사람이 상담한 것처럼 같이 채팅을 해주고 응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과 소통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홍보합니다. 이게 지금 기능적 가치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내용, AI 기능에 대해서 인식 기능, 예측 기능, 최적화 기능, 소통 참작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여기까지가 지금 기능적 가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 가치가 있다면 이제 경험적 가치로 넘어와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은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느끼는 특별한 가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능적 가치가 경험적 가치에서 소비자가 사용해오는 그 경험에 의해서 가치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 가치까지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는데 자기 눈동자를 비치면 홍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거나 보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인가,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보안에 기능적 가치를 지녔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었는데 요즘은 그 기능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없어진 기능들이 없어진 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홍채 기술로 해서 생체 정보를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거부감이라, 생체 정보가 읽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가 해킹, 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조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기를 끌었다가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서서히 인기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 가치는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삶에 특별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만족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가치여야지, 기능적 가치여야지, 그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즐겁지 못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나왔다가도 경험해보고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경험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치 경로라고 그랬죠. 이 경로를 기술적 가치,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로 넘어가고 사용자 경험적 가치까지를 만족을 시켜야 완벽한 문제리 해결된 어플리케이션이다. AI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유용하게 만족도를 높여야만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가 상승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솔루션, AI 혁신은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경험적 가치까지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에서 경험적 가치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을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엔지니어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기술적 가치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에서 경험적 가치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기술적 목표를 위해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AI 혁신에서 실패한 경우는 보통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능적 가치를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만족과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경험적 가치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기술적 가치를 아무리 해도 사용자 경험적 가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능적 가치를 아무리 좋게 해도 경험적 가치를 좋게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교수가 세부적이고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리뷰를 해줬다면 이제 10주차의 내용은 여러분이 거의 이해를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이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 리뷰를 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 요약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같습니다. 가치의 선순환이라고 그랬는데요. 기술적 가치를 기발하게 만들고 아주 기발한 기능적 가치를 제공을 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 솔루션의 성공이냐 실패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적 가치에 머물러서 경제성을 이루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능적 가치와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 AI 솔루션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총정리 숲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주차 마지막에서는 가치의 선순환, 좋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 가치에서 기능적 가치로, 기능적 가치에서 사용자 경험 가치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 때 되게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아주 잘 받았고 하는데 비대면 수업 하니까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면 수업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